자, 시청자 댓글입니다. 네. 문신 그까이 거 대충 좀 할 수 있는 거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조선시대 사람같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왜 그러십니까? 첫 번째 질문. 자, 문신에 대해서 이제 일단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자, 문신을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하느냐? 첫째, 이 베트남에 놀러를 와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첫째, 요원가 아가씨들, 마사지 쪽 아가씨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요원가 거리에 나가 보면은 그쪽의 아가씨들, 그 다음에 시골 아가씨들도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아가씨들이 시골도 도시가 있잖아요. 읍내보다 왜 중소도시에서 그쪽에서 뭐 미용실 계통 막 이렇게 일하는 아가씨들 또는 맨날 놀러만 다니는 아가씨들, 이런 아가씨들이 대부분이 해요. 그러면은 자, 저희들이 결혼을 위해서 신부들을 소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그 신부들을 다 모이게 해주세요. 커피숍에 다 보내주세요. 잠깐 제가 쭉 보잖아요. 아, 얼굴 이쁘고 옷도 잘 입고 손톱도 쫙 붙이고 샌들 신고 딱 옵니다. 물어보면 100% 문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신랑분들이 그 아가씨를 보면은 아, 여성이 이쁘다 이렇게 느끼는 신랑이 10명 중에 1명, 나머지 9명을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야시시한데 이런 느끼는 아가씨들이에요. 그러면은 문신이 있는 아가씨와 문신이 없는 아가씨를 이렇게 놔두고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표가 납니다. 어떤 표가 나냐? 탁 튀는 표가 난데 그 아가씨들이 과연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놀러만 다니고 이랬던 아가씨들이 결혼을 하다 보면 신랑들한테 용돈이라든지 휴대폰 사주세요, 아이폰 사주세요, 이런 게 많아요. 자, 제가 아직까지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었어요. 근데 이 상담 온 여성이 제가 첫째 물어봅니다. 어떤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지내오는데 그 여성이 아이폰도 사달라 뭐도 사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다 사줬대요. 그래서 제가 딱 물어봅니다. 그 아가씨 만나봤을 때 문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또 여정을 소개받았고 지내오면서 저희한테 그 여성이 어떤지 혹시 좀 평가를 해달라 해서 여기 와서 불러서 만나봐요. 진짜 착실한 여성 있잖아요. 진짜 착실한 여성이에요. 문신 없어요. 근데 신랑분들이 개인적으로 소개를 받아갖고 진행을 좀 해달라, 아니면은 저한테 그 여성이 어떤지 사장님 좀 만나서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만나보면은 신랑분들이 몇 가지 걱정했던 우려에서 보면 다 문신이 있는 아가씨들이에요. 그러면은 문신 있는 아가씨들이라고 해서 다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살아보면은 잘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삐걱삐걱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확률적으로 문신이 없이 시골에서 잘 자란 아가씨들과 중소도시에서도 제대로 생활한 아가씨들과 문신이 있는 아가씨하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신부가 잘 살 수 있겠냐, 그걸 판단해요. 확률이 이쪽 아가씨가 80% 90% 잘 살 수 있을 때 문신 있는 아가씨가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 50%가 잘 살다, 그럼 왜 확률 낮은 걸 택하려고 하느냐, 이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받아서 연애하고 만나서 하고 결혼해서 한국 가서 문신 있는 아가씨 만나서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매를 해서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은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을 피하자는 거죠. 자, 저 아가씨가 얼굴 예쁘고 뭐 옷도 잘 입고 갖고 막 손톱도 붙이고 하고 야시샤야 왔어요. 그 아가씨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없다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아가씨가 사치성이 심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살 때 삐걱삐걱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피하자. 저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저한테 댓글로 쓴 내용 한 구절이 있죠. 처음부터 참한 여성 소개하죠.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참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걸 자르서 걸러내서 신랑분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참한 여성을 소개하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참한 여성이라고는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8, 90%라도 참한 여성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첫째, 그래서 문신을 피하고. 근데 문신을 피하는 것도, 문신이 있는 아가씨도 사실 신랑분이 선택을 해서 잘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왕이면은 저희도 결혼을 시켜보니까 문신이 있는 아가씨가 사실 기숙사 생활에서 제대로 통과를 한 아가씨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에, 호치민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한 아가씨가 한국 가서 신랑분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신랑분이 와이프 자가용도 사주고 공주처럼 사줄 수 있다 그러면 아무 관계 없어요. 전 제 와이프는요, 솔직히 말해서 동나이의 고향이지만은 호치민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호치민에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여기서 다녔어요. 근데 저는 제 와이프의 모든 걸 제가 다 해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저는 제 와이프를요. 그러면 일반 신랑분들도 경제적인 능력 모든 거에서 와이프가 원하는 거든 이 와이프를 진짜 상류사회처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들, 그래도 가장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골 아가씨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이론이에요. 꼭 도시 아가씨가 나쁘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최근에 이 호치민에서 살았던 호치민의 고향인 아가씨 결혼시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다 파악을 해봤을 때, 아, 저 정도는 충분히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기왕이면은 시골에서 제대로 자란 아가씨, 도시에도 제대로 자란 아가씨가 숫자가 작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뭐 말도 안 통하는데 무슨 연애냐? 어? 맞선 보고 하루 이틀 만에 결혼하면 뭐가 달라지냐? 말 기가 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냐라고 지적을 했어요. 자, 처음에 맞선을 보고 신부를 이제 어느 정도 가결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부의 이제 점검도 하고 산부인과 검사도 하고 종합검진도 하고 신부에 대한 모든 것도 좀 알아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나중에 결혼식을 올려요. 올리고 나서 신랑하고 하룻밤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그때 되면요, 두 사람이서 안 가르쳐 주도요. 저희들이 가르쳐 주긴 가르쳐 주죠. 다 대화가 어느 정도 될 정도가 다 돼요. 요즘은 워낙 다 번역기 쓰는 거예요. 번역기를 어떻게 쓰는가만 가르쳐 주면 돼요. 자, 신혼여행을 우리는 통역 없이 움직이잖아요. 통역 없이 움직여도 저는 신혼여행을 가서도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지켜봐요. 그래도 두 사람이 대화해가면서 어디 갔다 오고 뭐 사러 갔다 오고 다 해요. 이게 뭐냐면은 대화가 안 통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번역기만 어떻게 쓰는가. 번역기를 쓰는 걸 제가 또 안 가르쳐 주도요. 오자마자 잘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신 이 번역기가 어느 정도 어떻게 써야 맞는 확률이 높다는 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번역기가 쓰면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번역기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있는 분, 신랑분들은 이 번역기를 쓰는 게 좀 그렇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막 오해가 발생해요.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발생한 사건 중에 한 건이 있어요. 신부가 밖에 나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방에만 들어오면은
이렇게 신랑한테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보내주냐면은 번역기 안에 딱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은 형 피곤해? 잘 거야. 이런 문자가 번역기 내용이 있어요. 그 신랑한테 내가 이걸 물었어요. 물으니까 신랑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피곤하니까 맨날 잔다 이거야. 들어오면은 그 신부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오빠 피곤합니까? 좀 잘래요? 물음표로 물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서로 이제 생각하는 차원에서 달라잖아요. 이 베트남 말을 번역을 해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물음표를 찍지는 않잖아요. 말 자체가 의문문이고 이제 이런데 그래서 신랑분은 방에만 들어오면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잔다 그래요. 근데 내가 신부가 자더냐 하니까 아니요 자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본인이 피곤하냐고 신랑분한테 피곤합니까? 그럼 좀 잘래요? 하고 물은 건데 신랑이 이런 오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신랑분한테 그 본인한테 물은 겁니다. 근데 물음표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음표 없이 묻는 거라고. 근데 거기는 형, 오빠잖아요. 근데 베트남은 안이라고 쓰잖아요. 안의, 안. 남자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하면 형이고 여자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말하면 오빠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단어에서 두 가지 뜻이 달라지잖아요. 누가 말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신랑분 그래 왜 자꾸 나보고 형 그러냐고. 번역기는 여자가 쓰는 번역기인지 남자가 쓰는 번역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표현에서.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은 다 눈치채고 알아요. 이 번역기도 감을 잡으면서 번역기를 쓰는 젊은 신랑분들은 잘 알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요. 대화 잘 합니다. 사실 40대, 50대 그 안쪽 신랑분들요. 통역 필요 없을 정도로 잘해요. 근데 이제 또 나이가 좀 5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 그리고 번역기도 많이 안 써본, 그리고 이제 일단 문자다 이런 것도 많이 안 해본 신랑분들, 막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은 또 뭐 이렇게 왜 좀 내성적인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자, 저희들이 결혼을 지켜보면은요, 신랑분들이 한국에서도 연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결혼하시는 분들, 또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있다가 여기 와서 한 분들,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 진짜 올 때까지만 해도 내가 베트남에 가서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와서 신부를 맞선을 보고 선택을 할 때는 진짜 내가 잘하고 있는가? 진짜 저 여성이 진짜 착한 여성일까? 이런 막 의심에 막 복잡해요. 그러다가 딱 결정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신혼여행 가서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공통적으로 하는 말, 사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뭐가요? 너무 좋은 신부를 해줘서. 하루 이틀 지나보면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댓글 다시는 분은 보니까 그런 막연하게 생각하고 한 걸로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 많이 있어요. 여성이 이게 가식적으로 자기한테 하는 건지, 예? 자, 저희들이 맞선 본 거 빼고 약 5일 밤을 같이 지냅니다, 신부하고. 5일 밤낮을요, 신부가 가식적으로는 절대 못 합니다. 자, 최근에 바로 지난주에 결혼한 신랑. 10분에 한 번씩 신랑한테 뽀뽀하는 신랑. 그게 가식적으로 되겠습니까? 5일 동안? 신부가요? 예.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되고 그만큼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아시면 됩니다.